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FTA 비즈니스학과 변영희입니다. 저는 오늘 총수출 분해를 통한 한국 FTA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 효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배경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심화로 국제 수직 분업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기존의 총량 기준 무역 계산 방식은 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든지 통계 내지는 참고 자료가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든지 기술집약적 산업, 노동지작적 산업,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국제 투입 산출표를 이용하여 전 세계 수출의 부가가치를 16개 구성요소별로 분해를 했습니다.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 무역 구조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한국 자유무역협정의 무역 효과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재측정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전략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선행연구 검토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간재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총액기준 무역 통계에는 중복계산이나 누락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한 연구가 지도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JM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2012년에 KWW 방식이 있었습니다. KWW 거래 방식의 문제점은 산업 수준의 교육 자료를 합산했을 때 부가가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을 초과하는 불일치성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 연구의 총수출 거래 방식은 2013년 WWZ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전 후방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총수출을 16개의 구성요소로 완전 분해를 하였습니다. 총수출을 DVA, RDV, FVA, PDC의 4가지로 요소를 분해했는데요. 하부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WWZ 방식의 총수출 분해 개념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기준 무역 통계 이용에 따른 중복계산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JN, KWW 방식의 문제를 해결한 WWZ의 분해 방정식을 적용을 했다. 2016년 WIO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기간, 국가, 산업적 한계를 보완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분석 데이터 및 산업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WIOD 2016년 판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요, 이 산업 분류가 지금 56개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5개로 단축화를 시켜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 구조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국내 부가가치는 연평균 0.21%가 감소를 했고 외국 부가가치는 0.61%가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심화로 국제 간 수직 분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외국 부가가치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결합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 부가가치 기준 수출 구조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을 보시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DVA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글로벌 가치 사슬의 결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수출의 국내 경제 기여도가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DVA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높은 기술력으로 부가가치 완결형 경제를 이루고 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GVC 결합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쭉 낮아지다가 2019년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으로 국내 부가가치가 증가한다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GVC 결합도가 낮아지고 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과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네트워크 구조를 보시면요. 가로 행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을 통해 유발한 부가가치 중 24.0%포인트는 대중국 수출을 통해 발생되었으며 미국 11.6%, 유럽연합 8.7%, 일본 5.9%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국제 경쟁력 NRC 분석을 보시면요. 상품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 자동차 산업에서 총액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 지수가 모두 높아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아랫부분을 보시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교 열의 상태인데 특히 생산자 서비스는 RCA에 비해 NRCA가 낮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 모형 설정과 검토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모형 검정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2분 상관과 일개 자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우스만 테스트를 거쳤을 때 고정 모형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전체 산업의 FTA 무역 창출 효과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산업 분석 결과를 보시면 한국의 FTA 체결이 총액 기준 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F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FTA 체결은 한국의 총액 기준 수출을 약 21.4%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한 FTA 체결은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약 21.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건 분석 결과를 통계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산업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FTA가 부가가치 기준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섬유, 의류, 목재, 화학물질, 의약품 등에서 관찰됐고요. 그러나 FTA의 주요 특혜산업으로 인식되었던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기계류, 자동차, 선박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창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데이터의 한계, 모형의 통계적 안정성 및 분석 기관과 FTA 발효 시점의 불일치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원인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환율 변동성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 기준 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 모두에서 실질 실효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하는 부의 효과가 관찰되었고요. 경제 자유도 효과 같은 경우는 교육 상대국의 경제 자유도가 상승하면 총액 기준 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 모두에서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의 효과가 관측되었습니다. 기술 수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증가하면 한국의 총액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정의 효과가 관측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국의 FTA 체결은 총액 기준 수출, 총액 기준 중간재 수출, 총액 기준 최종재 수출 및 부가가치 기준 수출 모두에서 무역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창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는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의 부의 효과를, 기술 수준 향상은 정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같이 주력 수출 산업이 조립 가공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한 수입이 증가하여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경제 성장, 생산 및 고용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업의 혁신, 정부의 정책 지원, 국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미 FTA 조건 변경과 관련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총액으로 무역 불균형을 설득하겠다는 정부의 단순 논리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